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과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30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과 관련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은 느려졌지만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현재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어려운 협상 과정이 필요한 경제와 국방 관련 문제가 있겠지만 이들은 해결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북한이 악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30일 미국과 중국의 핵무장 경쟁을 주제로 연 인터넷 간담회에서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핵무장 경쟁은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한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The U.S.-China arms race firstly provides a political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exploi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lready exacerbates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영내 배치와 관련해 서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사드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But any system that can intercept a North Korean ICBM can also intercept the Chinese ICBM. I think the thing that could be done has to do with saturation rates.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 논의해온 경험이 늘 신뢰를 쌓아온 것은 아니라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트로 교수도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핵무장 경쟁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unlik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wants to be able to get rid of al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t a time of conflict without any risk of nuclear use on the peninsula.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와 관련한 사안부터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주 열린 화상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고위험 국가 가운데 최상향 위험 단계인 대응조치국으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대응조치국과 관련해서는 유관국들이 이들의 자금 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 위협으로부터 국제 금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장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거대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북한의 화장품이 100에서 600위안에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질은 한국의 80년대에서 90년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징둥닷컴에서 판매되는 북한 화장품들입니다. 여러 유통업체들이 봄향기 금강산 개성고려 인삼수를 100위안, 미백 영양 화장품 3종 세트는 364위안,
보습과 노화 방지 등 기능성을 포함한 7종 세트는 551위안에 팔고 있습니다. 미화로 14달러에서 84달러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다렌 무력과는 최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북한 화장품 봄향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화장품의 중국 내 신장세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중국의 관세 청격인 해관 총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2015년에 7만 1,000달러를 기록한 뒤 계속 10,000달러 미만을 기록하다가 올해 1, 2월 2달 동안 11만 6,000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3, 4, 5월 거래는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 중국에 대한 북한산 화장품 전체 수출액 3,000달러와 비교하면 규모가 커진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장품 생산 공장을 방문해 현지 지도하는 등 화장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북한 매체들은 세계 유명 화장품들과 견줄 수 있는 20여 종의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화장품의 품질은 한국 등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구팀과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 퍼시픽이 3년 전 북한 화장품 64개 품목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조 기술은 한국의 7, 80년대 수준이고 낙후된 금형 기술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이제 기초 화장품 로션 스킨은 한국의 90년대 초 수준이고 이 색조 컬러풀 코스메틱은 한국의 한 80년대 후반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는 이제 주로 외국 화장품들을 모방을 해서 유사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화장품 품질은 매우 우수해 지난해 65억 2천만 달러 규모를 수출해 프랑스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46.9%인 30억 달러는 중국 시장에 판매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화장품 생산 규모는 16조 2,600억 원, 미화 135억 달러를 넘었고 생산업체는 지난해 기준 7,580개, 책임 판매업체는 15,707개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매체가 보도한 북한의 화장품 업체 29곳과 비교하면 한국 업체와 261배의 격차를 보이는 겁니다. 북한 여성들의 미용 상황을 담은 영문책을 출간할 예정인 남 교수는 화장품의 원료들은 화학 제품들이 많아 유엔 제재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면서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화장품 산업 발전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세트와 진단시약 등 1,000명분의 지원 물자를 전달했으며 두바이에서 제공되는 2,000개의 개인보호 장비도 곧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 사무소장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속에 주민들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물자 배송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바도르 사무소장은 이어 북한 보건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과 대책에 관해 매주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와 외국인 격리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총 누적 격리 해제자는 25,551명이고 지난 19일 현재 격리자는 225명으로 모두 북한 국적자며 항구나 신의주, 단둥, 육로 국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북한에 수입되는 물자를 다룬 이후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재해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과 12개 유엔기구, 비정부기구가 30일 공동 발간한 2020 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연재해와 무력 충돌에 따른 위험성, 관리 능력,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토대로 한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39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각국의 위험도 수준을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개 단계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이란과 모잠비크, 이집트 등 25개 나라와 함께 높음군에 포함됐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마다 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